대한민국 육군이 대변신을 시도 중입니다. 한때 매우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비의 노후화로 이제는 구식이 되어버린 K200 장갑차를 전면 교체하기 위해 첨단 신형 장갑차를 전군에 배치 중인데요. K200 장갑차는 구형 미제 M113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어 대한민국의 장갑차 국산에 이바지한 우수한 장갑차이지만 장비의 노후화와 현대전에 맞지 않는 성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형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해 전방 사단과 후방 사단에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장갑차는 바로 K806, 808 장갑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K808 장갑차는 장갑이 더욱 강화되고 화생방 방어 능력이 추가된 데다 K4, K6 기관총까지 탑재해 공격력까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차량들의 도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군은 현대전의 핵심 요소인 기동성과 화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기계와 차량화 보병부대의 육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기 보병 사단의 목표인 기동화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차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 당국에서는 우리 보병에 필요한 신형 장갑차는 약 600대라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발전을 시기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이들은 K806, 808에 탑재된 무장들이 자신들의 신형 장갑차에 비해 화력이 매우 떨어진다며 한국이 대세를 따르지 못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망상입니다. 기계화 보병의 특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일본과 중국이야말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요. 기계화 보병은 오히려 무장이 너무 과하면 실제 전장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계화 보병의 주 임무는 해당 지역을 보병이 직접 나서서 제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가성비 높은 장비를 도입해 더 많은 보병들이 안전하게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신형 장갑차가 성능이 떨어진다고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기계화 보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K806, 808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첫 장갑차는 M113 장갑차입니다. M113 장갑차는 가격도 저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주력으로 사용한 장갑차인데요. 그 파생형까지 포함하면 8만여 대나 생산된 베스트셀러입니다. 한국은 1967년에 미국에서 공유받은 86대 M113을 최초로 배치했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유를 받아 베트남 전쟁이 끝날 시기에는 400여 대로 늘어나 대한민국의 주력 장갑차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갑의 요구사항이 7.62mm 소총탄 방어에 한정되어 중기관총 방어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줄어들자 한국에서는 더 이상 무기를 수입이나 공유에 의존하는 게 아닌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닉슨 독트린이란 냉전 시기 세계 경찰론을 내세우며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던 미국이 자신들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것인데요. 여기에서 인식이 변화란 쉽게 말해 냉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능력을 종래에 비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낮춘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방이나 동맹에 차등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장갑차가 필요해졌고 이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K200 장갑차였습니다. K200 장갑차는 1974년부터 시행된 율곡 사업 시기에 개발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1985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K200은 전장 5.3m, 전폭 2.8m, 전고 2.5m에 중량 13.2톤 280마력에 D2-848M 엔진을 탑재했고 M113보다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장갑은 전면에서 12.7mm 탄을 막아낼 수 있었고 속도 또한 시속 74km로 상승하여 67km였던 M113보다 빨라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상에서는 시속 7km로 시속 6km였던 M113보다 근소하게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1985년에 만들어져 벌써 40년이 되어가는 구식 장비이기 때문에 장비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군은 노후화된 K200의 대체와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장갑차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된 장갑차가 바로 K806, 808 장갑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2025년까지 보병사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병연대가 보병여단으로 개편되면서 기존보다 전투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
옛날처럼 보병이 완전 군장을 메고 하염없이 행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개발된 소형 전술 차량인 K151도 있지만 탑승 인원이 4명에서 8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방어력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원을 수송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K200을 추가로 배치하기에는 장비의 노후화가 심했고 K21 장갑차를 보병부대까지 배치하기에는 가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이러한 수요는 육군 전방부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향토사단인 이 작전사령부의 부대들도 향토방어를 위한 기동타격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공군기지에서도 방어용으로 장갑차가 필요했지만 공군기지의 특성인 활주로는 포장된 도로이기 때문에 궤도형 장갑차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또 정군에게 보급돼 싸울 수 있는 K806, 808 장갑차를 개발한 것입니다. 두 가지 장갑차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개발되었는데요. 먼저 K808의 제원부터 살펴보면 전장 7.2m, 전폭 2.7m, 전고 2.6m에 중량은 17.5톤입니다. 엔진은 현대 H엔진으로 420마력의 성능으로 최고 속도는 지상시속 100km, 수상시속 1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가 피탄되어도 회피 기동이 가능한 럼플렛 타이어를 탑재하여서 생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탑재 무장으로는 K4 유탄기관총이나 K6 중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병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장갑차에도 제한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경사 60%, 횡경사 30%의 등판 능력을 보여 산악지역이 많은 대한민국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데요. 반면 K806은 8x8형인 K808과는 달리 6x6의 차륜으로 구성된 장갑차로 전장 6.6m, 전폭 2.7m, 전고 2.9m에 중량 17톤, 엔진은 같은 현대 H엔진을 사용하지만 마력이 400마력으로 K808보다는 다소 작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탑재 무장도 7.62mm K16 기관총 혹은 M60 기관총으로 화력도 다소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개발하게 된 이유는 운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생산됐기 때문입니다. K806은 APC의 전방야지 산악지역에서 병력 수송 능력과 수색, 정찰 임무, 향토사단의 기동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K808은 K806보다 제한된 IFV 쪽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방사단의 후방지역 기동타격과 수색, 정찰 임무, 후방지역에 있는 해군 공군기지의 방어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K806, 808의 배치 현황을 보면 K808은 전방사단의 후방여단, K806은 향토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형 장갑차가 배치되는 것에 배가 아픈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인데요. 이들은 한국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가 자신들의 신형 장갑차와는 달리 무장이 빈약하므로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96식 장갑차와 16식 기동전투차라는 차륜형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의 96식 경우에는 기본 스펙이 우리 장갑차에 비해 크게 열세합니다. 96식 장갑차는 전장 6.8m, 전폭 2.5m, 전고 1.9m, 중량 14.6톤에 미츠비시 360마력 6D40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무장 또한 40mm 유탄기관총과 M2 중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K808과 비슷한 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방호력이 12.7mm까지만 방호가 되어 14.5mm 방호가 가능한 K808과는 상대가 되지 않으며 일본의 주력 장갑차임에도 K806과 비슷한 정도의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6년 주행 중인 장갑차에서 바퀴가 갑자기 빠지는 사고를 내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룬 장갑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얼마 생산도 하지 못한 16식 기동전투차를 이야기하며 우리 장갑 차량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6식 기동전투차는 전장 8m, 전폭 3m, 전고 2.9m에 중량 28톤, 미츠비시 570마력의 4VA 엔진을 탑재해 전반적으로 K808보다 크고 무거운데요.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로열 오더넌스 L7A3 105mm 전차포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장갑차에 전차포를 탑재했으니 화력면에서 K808로서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기괴한 컨셉입니다. 승무원 4명 이외에는 탑승 공간이 없어서 보병 전투 차량인지 차륜형 장갑차인지 심지어는 전차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무기가 됐습니다. 이는 중국의 08식 장갑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8식 장갑차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을 의식해서 만든
만든 장갑차로 이 장갑차는 모듈 형식으로 되어 있어 후방의 모듈 교체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105mm를 탑재한 화력 지원형과 122mm 대포를 탑재한 차륜형 자주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부족한 차체에 대구경포를 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능을 많이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두 장갑차들은 제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보병의 특성을 생각하면 105mm 포는 오히려 과무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계화 보병의 목적은 뛰어난 기동성을 활용해 보병의 기동을 돕고 동시에 강력한 이동식 진지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이 장갑차가 상대할 적은 적 보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K4 유탄기관총과 K6 기관총의 화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물론 화력이 강하면 좋지만 장탄수와 연사력을 생각할 때 전차포로 설계된 105mm 포는 보병용 장비로 그리 적합한 무기가 아닙니다. 쏟아보면 당연히 제압은 가능하겠지만 그러기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실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이 필요하다면 후방에 있는 포병이나 항공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이 포를 전차전에는 더더욱 쓸 수도 없습니다. 105mm 전차포는 이미 9세대 대포이기 때문에 현대전차에 비해 사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차륜형 장갑차는 30mm 이상의 기관포의 방어력은 전무합니다. 당연히 두 나라가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장갑차는 전차전에는 쓸래야 쓸 수가 없고 적 보병들도 완전 제압이 불가능한 괴상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16식 기동차나 08식 장갑차는 비싼 주제에 성능은 애매한 엉터리 무기인 것이죠.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이러한 점을 깨닫고 K4, K6 기관총 이상의 무장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K808 이상의 화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충분한 장갑과 무장을 갖춘 K21 보병 전투차나 K2 전차 같은 전차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보면 경악스러운 일을 실현했는데요. 바로 적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화력을 갖추면서 단가를 낮춰 그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대량 생산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과 중국이 이도저도 아닌 장갑차 수십 대를 생산할 예산으로 한국은 우리 장병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장갑차 수백 대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의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이 기계화 보병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스스로 떠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에 쓰이는 무기 체계는 화력만 강하다고 만능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맞는 무기로 적절히 쓰여야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